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진작 받을 걸. 자, 김건희 씨 1심에서 주가 조작 등 주요 혐의가 대부분 무죄가 나왔죠. 예. 자, 그러자 이제 국민의힘 주변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온 겁니다. 자, 윤석열 정부 내내 김건희 씨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전전긍긍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럴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뒤늦은 후회가 나온다는 것이죠. 자, 대표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씨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거부권을 3번이나 행사했던 게 대표적입니다. 네. 대통령이 본인의 가족 수사를 막는 것도 굉장히 문제로 지적이 됐었고요. 근데 거부권을 3번이나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부권을 그런데 행사할 때마다 윤석열 정부의 운명은 단축됐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잠깐 보시면 총선 직전이었죠. 2024년 초에 첫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역대급 총선 참패의 원인 중 하나로 분석이 되고 있죠. 자, 당시에 그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도 이참에 털고 가자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었지만 윤 전 대통령 경로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친한계의 후에 반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좀 아쉬운 거는 윤석열 정부 총선 전에 예. 이걸 특검을 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선언을 했다면 결론은 어차피 이렇게 나왔을 텐데 그때 우리가 많은 민심을 역풍을 맞으면서 잃었던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차피 무죄 나올 건데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이 무리하게 방어하느라고 선거도 졌다. 정권도 넘겨줬다. 이런 얘기네요. 뭐 그런 분석이 있죠. 실제로 총선 참패 이후에도 뭐 명태균 녹취록이나 그 공천 개입 의혹까지 터졌죠.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집요하게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 날짜를 보시면 2024년 10월 2일에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본격적으로 계엄을 논의했던 국군의 날 다음 날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이고요. 또 2024년 11월 26일 세 번째 거부권은 불법 계엄 약 일주일 전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네. 자, 그러자 이제 친윤계에서도 뒤늦은 후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한 아쉬움이 있죠. 이게 사실은 저희 당을 굉장히 압박했던 이슈거든요.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됐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빨리 어쨌든 이것도 털고 왔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것이고. 예. 해야 될 얘기가 좀 있네요. 일단 김건희 씨 1심밖에 안 나왔는데 무죄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잘못됐다라는 점. 그리고 다른 혐의 재판 있잖아요. 매간 매직.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수사도 있어요. 그리고 김건희 씨가 이런 의혹들이 계엄 선포의 사유라고 지금 증명된 사실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 전제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때 특검을 받았다면 정권을 빼앗기지 않았을 텐데라는 국민의힘의 이 뒤늦은 후회는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씨의 최종심이 나온 뒤에 해도 늦지 않은 후회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이고요. 자,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반응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계엄을 한 게 아니냐라는 사실을 재확인해 준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오히려요. 그렇습니다. 자, 실제로 내란 특검 이렇게 수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죠. 자, 비상계엄 동기와 목적은 권력 독점과 유지인데 다시 얘기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마음에는 당연히 자신과 배우자 사법 리스크가 포함이 된다라면서 사실상 김건희 리스크가 계엄 원인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라고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서 불법 계엄 직후였죠.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런 어떤 우스갯소리가 떠돈다고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왜 도대체 계엄을 했는지 당시 몰랐을 때죠. 자, 나 사랑 때문에 계엄까지 해봤다라는 밈이 있었다고 보도를 했는데 뭐 이런 것처럼 계엄에 김건희 씨의 영향이 있다라는 분석 재확인해 준다는 분석입니다. 예. 내란 재판에서 이제 결론이 나오면 김건희 씨가 동기가 됐느냐라는 점이 분명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JTBC 뉴스룸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